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중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인구가 매우 많은 나라 중국은 유명한 만리장성에서부터 최근 소개해드린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 산샤댐에 이르기까지 웅대한 프로젝트를 각별히 사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농사에 부적합한 지역을 푸른 오아시스로 바꾸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새롭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토픽입니다. 재미있을 것 같나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직면한 문제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덧붙이자면 중국 영토의 3분의 1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며 그 면적은 약 3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게다가 이 황량한 땅 대부분이 매우 끔찍한 사막으로 뒤덮여 있어서 농사는커녕 인간이 살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죽음의 사막, 즉 타클라마칸 사막은 사방이 산맥에 둘러싸여 있고 끝없이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대는 모래의 바다입니다. 이곳에는 큰 귀 날쥐와 야생 쌍봉 낙타 같은 희귀 동물들만 가까스로 서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 세계 모래사막 중에서 타클라마칸 사막은 규모 면에서 사하라 사막에 이어 명예로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막으로 통하는 터널, 이게 무슨 농담일까? 중국은 이 끝없이 이어진 모래 언덕, 말하자면 난공불락 요새에 수백만 톤의 생명수를 흘려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뛰어난 중국인들은 터널을 만드는 방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물은 과연 어디에서 끌어올 수 있을까요? 타클라마칸 사막이 돌아올 수 없는 곳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적은 수의 하천조차 사막 안으로 100km 이상 흘러들지 못하고 결국 흔적도 없이 모래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타클라마칸 사막 주변에는 두꺼운 빙하의 왕국으로 불리는 세계 최고봉 히말라야 산맥이 솟아 있습니다. 이 빙하들이 해발 3,500m 이상의 고원지대인 남티베트를 흐르는 야룬창포강의 수원이 됩니다. 야룬창포강과 타클라마칸 사막의 모래 지형 사이가 1000km 이상 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는 분도 계시겠죠. 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인가?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을 만들면 그만이다. 어쨌든 우리 조상들은 굴착기나 크레인 같은 것을 전혀 쓰지 않고도 총 길이 21,196km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만리장성을 축조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우리는 모든 현대적 장비와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 터널을 만들 것이다. 이미 구체적으로 다듬어진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 터널은 세계 최고봉 티베트 고원에서 신장의 사막까지 이어지며 여러 구간을 계단식으로 나누고 그 사이를 폭포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긴 물 수송 터널로 알려진 것은 랴오닝성에 있는 총 길이 85km의 다포판 터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 최장의 물 수송 터널은 뉴욕 지하에 있는 137km 길이의 파이프입니다. 중국은 1000km에 달하는 터널 굴착을 시험하기 위해 먼저 600km 길이의 철도 터널을 시범적으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윈난성에서는 이 초장거리 터널 굴착 공사가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 80억 달러가 투입되고 터널은 8년 후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터널 굴착에는 아랍에미리트의 팜 주메리아 섬 건설에서 성공적으로 시험된 HDD 공법, 비개착 공법이라는 최첨단 방식이 사용됩니다. 또한 굴착에는 벨라 타입의 최신형 터널 굴착기가 투입됩니다. 이 기계는 하루에 최대 9m까지 굴착할 수 있고 주 7일 내내 멈추지 않고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장 지역에 터널을 건설하려면 무게 4,00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기계를 어떻게 해발 3,000m가 넘는 높이까지 끌어올릴지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최난관 과제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 길이 1000km에 이르는 수로를 건설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전례 없는 규모에 맞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중국 기술자들에게는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 난제 중 하나가 지진이 잦은 히말라야 지역에서 터널이 변형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설계자들이 제안한 해법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층지대를 통과하는 콘크리트 관들을 연결할 때 유연하면서도 강도가 높은 소재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하철 차량을 연결하듯이 이어붙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설령 막대한 양의 물을 사막에 가져온다고 해도 그 물을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 의문에 대해 중국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사막의 해산업. 여러분은 바다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물에서 바닷물고기를 어떻게 양식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질문에 맞닥뜨린 사람들이 바로 중국의 과학자들로 세계에서 가장 바다와 먼 지역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륙 수역에서 해산어를 양식할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지역 강과 호수에 특수 미량 원소와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입하는 방법이었죠. 그 결과 해발 약 3000m 높이에 위치한 중국 동부 히말라야 산맥의 호수와 강에서는 이미 13년 전부터 농어, 새우, 무지개 송어 양식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수 첨가물로 처리된 빙하수는 이 해양 생물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타클라마칸 사막 끝자락에서 고급 어종인 연어까지 양식되고 있으며 이 까다로운 어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빙하에 깨끗한 물이 흘러들어와 수역 온도가 연중 12도로 유지되고 어떤 포식자도 침투할 수 없는 특수 우리 안에서 키우기 때문에 연어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합니다. 연어 양식과 가공에 효율적인 기술이 도입된 덕분에 2024년 현재 연어 사례 생산량은 7,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 양식도 연어 생산 못지않게 활발합니다. 게 양식이 이루어지는 곳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허티엔현입니다. 전문가 조사 결과 염분 섭취와 과학적인 양식 기술이 결합되면 게의 성장이 촉진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기업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장수성에서 허티엔으로 옮겨온 3만 톤의 어린 게는 불과 4개월 만에 수산물 판매의 주력 상품으로 떠올라 회사의 수익을 가져다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실험 정신을 좋아하는 어느 중국인 사업가는 여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타클라마칸 사막 한가운데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첼첸현에 양어장을 만든 것입니다. 자결하는 태양 밑에서 어떤 식물도 자라지 않는 그곳에 시시시한 양식장이 세워졌습니다. 이 대담한 사업가가 처음 이 양식장에 들여놓은 것은 귀하고 값비싼 해양 생물인 숭어, 실버 폼프렛, 하타 등 치어 10만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를 해보니 고품질 어패류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사막이 특정 해양 생물을 양식하기에 맞는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풍부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은 탁월한 경영 능력, 기후 조건, 물의 독특한 특성, 그리고 특수기술의 도입이 어우러진 덕택입니다. 현재 이 양식장에는 이미 3개의 양어지와 수산 가공 공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는 해산업뿐 아니라 진주조개 양식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벌써 200만 개의 조개를 연못에 풀어놓았다고 합니다. 사막의 쌀. 중국에서는 약 10,000년 전부터 쌀을 재배해왔으며 중국인 65%에게 쌀은 가장 중요한 식량입니다. 전 세계 쌀의 약 30%가 중국에서 재배되고 소비됩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쌀을 재배하는 데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논의 물 깊이는 15cm 정도를 유지합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10,000년 동안 상식적인 중국인들 가운데 사막에서 벼농사를 지을 생각을 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듯 모든 일엔 때가 있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죠.
대부분의 벼 품종에겐 염분, 알칼리 농도가 높은 환경이 해롭지만 1986년부터 91년에 걸쳐 어떤 중국 과학자가 품종 개량을 통해 그런 환경에 견디는 벼 품종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벼 싹이 바닷물 속에서 자라는데 익숙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이 놀라운 벼를 하이다오 86이라 명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쌀 품종보다 무려 3배 높은 염분 농도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이다오 86은 건조지대 특유의 염류, 알칼리 토양에서도 잘 자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토양의 질도 개선합니다. 게다가 하이다오 86은 튼튼하고 물난리에 잘 견디며 많은 질병에도 강하고 일반 쌀보다 영양가가 높습니다. 그리하여 이 과학자의 공로로 2021년에는 그동안 벼농사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사막지역에서 사상 최초로 1제곱킬로미터의 논에서 쌀이 수확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모든 것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어 하이다오 86 재배 면적은 2031년까지 6만 7천 제곱킬로미터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물도 생물도 없던 중국 북서부 사막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언뜻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이 계획에 실현되리라고 의심하는 이는 거의 없으며 이미 일부 장대한 계획은 착수되어 작업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완전한 식량 자급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겠죠.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SNS로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